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장기 국채를 투자할 때 그냥 일반적인 장기 국채를 투자할까? 아니면 장기 국채 플러스 좀 알파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쓸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풀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장기채를 투자한다는 게 유리하다는데 라는 이제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미국 국채를 투자해야 되나? 한국 국채를 투자해야 되나? 아마 여기서 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실 텐데요. 한국 국채를 또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화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요. 한국 경기가 미국 경기보다 좀 더 빨리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자, 그러다 보면 장기 금리가 좀 더 빨리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거꾸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그래도 미국 장기 국채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그 근거가 있죠. 한국의 기준금리 지금 3.5예요. 그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보셔도요. 사실 항상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낮았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2023년도 초반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서요. 미국이 상당히 5.5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면 3.5에서 내려가는 게 좀 더 버퍼가 있을까요? 아니면 5.5에서 금리 인하되는 게 좀 더 갭이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5.5라는 높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금리가 인하될 때 더 빨리 인하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미국 국채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국 장기국채 ETF를 그러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좀 봤는데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제 많은 종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되느냐? 해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장기국채를 투자할 때 그냥 일반적인 장기국채를 투자할까? 아니면 장기국채 플러스 좀 알파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쓸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요. 나온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2023년, 2024년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과보다는 운용 방법, 그 다음에 자산 규모, 그 다음에 보수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 자산 ETF,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초지수를 좀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그 제목만 보고는요, 이 ETF 성격을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국채 액티브, 국채 프리미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지수를 보시면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대충이라도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지수를 보시면 얘네가 비슷한 전략을 추구하는구나, 아니구나, 얘네는 좀 더 다른 전략을 추구하는구나를 비교해 보실 수 있어서 전 기초지수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미국 30년 국채 지금 ETF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환율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환율을 고정을 시킬까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매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러 그냥 환율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노출을 시켜놨어요. 자, 그런데 매매 차익은 20%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봤는데 환율이 10% 정도 떨어졌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최종적으로 손해질 수 있는 수익은 10%로 줄어듭니다. 이 환차손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금리를 예측하면서 이 매매 차익을 지금 예상하는 것도 되게 피곤한데 내가 환율 변동까지 신경 써야 돼? 너무 피곤하다. 나 환율은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매매 차익만 확실하게 가져갈 거야 라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해지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장기 국채, 특히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요, 가장 많은 규모 1조가 넘는 ETF가 바로 해지형 ETF입니다. 가장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뒤에 H가 적혀 있는 게 해지거든요. 환율을 고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벌써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1년 조금 넘었는데요. 2023년 3월에 생겼는데 큰 금액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30년짜리 국채면 듀레이션을 보시면 그래도 20년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났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가지 않고 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얘네는 월 배당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분배금을 포함하다 보니까 1년 수익률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매월 얼마 정도의 분배금이 들어왔는지를 지금 봤더니 3.9에서 4%의 배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나왔던 월 분배금 때문에 수익률이 약간 보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ETF입니다. 이게 워낙 또 히트를 치다 보니까 해지가 되지 않은 언해지 상품이 나왔어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규모는 약간 작습니다. 규모는 약간 작은데 왜 언해지하고 해지 두 가지를 또 비교해 놨을까요? 해지형이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언해지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자, 수익률은 좀 비슷하게 가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보수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거를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투자 설명서를 아예 두 개를 다 일일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 투자 설명서를 보면요. 언해지는요. 딱 총 보수 0.05가 그냥 명확하게 돼 있고 그 밑에 그 기타 다른 비용이 보이질 않으시죠. 그죠? 자, 그런데 해지형은요. 총 보수 0.05에 그 밑에 기타 금액들이 더 보입니다. 그죠? 보수 외에 해지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더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조금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언해지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해지용하고 언해지용을 똑같은 1,000만 원을 투자할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를 얘네가 투자 설명서에 예쁘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보이십니까? 10년이 지나게 되면요. 언해지용은 총 들어가는 비용이 64,000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해지가 되는 건요. 16만 5천원. 거의 뭐 2.5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보수 외에 해지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해지용하고 언해지용을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봤을 때 해지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왜? 비용 문제도 확실히 여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플러스로 전환될 때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해지가 돼 있는 거는 환율을 고정한다는 편리함을 가져가는 대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더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환율 변동이 굉장히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 네, 분명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년 추이를 놓고 보시면 1,300원 초반에서 아시겠지만 1,400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1,350원, 6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350원, 60원이라는 환율대가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높은 환율대냐라고 보시면 2008년을 제외하고서는요. 지금 확실히 환율대가 높은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한 1,150원, 그 다음에 1,250원에서 좀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환율을 좀 보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1,350원 넘어가더니 평소보다는 높은 환율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는 이 환율을 좀 고정하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거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환율이 지금은 현재 1,360원이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해지 비용을 내지 않고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환율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신경 써도 나는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걸 가겠다라는 선택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혹시 김풀 같은 경우에는 언해지 하시겠습니까? 해지 하시겠습니까? 한다라면 저는 사실 언해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해외 자산이 가지고 있는 환율 변동까지 감수하면서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맞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 달러잖아요. 제가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저는 2008년에 근데 HSBC 은행에 있었을 때 이제 역외 펀드, 역내 펀드를 두 개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달러로 들어갔던 해외 펀드는요.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난 것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는요. 우리나라가 특히 어려웠던 IMF나 2008년을 생각해 보시면 항상 위기였던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좀 해주다 보니까 저는 달러 자산에 대한 것들을 좀 일부 가져가시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헤지 형 펀드를 선택을 해서 이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해 가면서 채권의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이 한화 자산에서 운용하는 아리랑 미국 채 30년 액티브 ETF도 지금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나온 지가 그렇게 막 다들 오래되지도 않다 보니까 1년 수익률은 없는데요. 액티브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자산을 보시면 30년짜리 장기 국채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iShares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본드가 뭐죠? TLT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디렉시온 데일리 20 years 플러스는 TMF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TLT나 TMF처럼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일부 편입을 시켰어요. 근데 일부라고 하긴 좀 많습니다, 비중이. 자,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포함시켜서 금리가 내려갈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ETF도 있고요. 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이것도 해지형이죠. 자, 이거는 신한자산운용사에서 지금 나온 ETF고요. 6개월 수익률 당연히 금리가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현재 상태의 미국 장기채 ETF들은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아리랑하고 다르게 TLT나 TMF 같은 건 없고 순수하게 국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 더 저한테 매력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언헤지 상품 중에서는 아무래도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가 매월 배당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을 하면서 보수가 좀 낮아서 저한테는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느껴졌고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리랑도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일부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지형 중에서 만약 선택을 한다. 그런다라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운영을 또 해왔고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매월 배당을 했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형 ETF가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여기에다가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이런 ETF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